이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정의하며 시작합니다. 이윤은 고객이 지불한 대가이고 회사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즉, 기업은 단순히 이윤이 목적이 되는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의 근본적인 출처인 고객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경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는 고객의 입장에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 좋은 생각 없나 하는 질문만 반복하는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영 전략을 세울 때 5가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회사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 2.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3.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4. 우리가 이루고 싶은 성과는 무엇인가? 5.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의 대답을 구체화시켜 나가며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 계획의 모든 요소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책임자를 정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해야 할 일에는 다음 6가지가 있습니다. 1. 조직의 사명을 생각한다. 2. 조직의 기준이나 규범을 설정하고 가치관을 명확히 한다. 3. 근로자 정신을 가지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내일의 경영자를 육성한다. 4. 고객과 주요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섭외 활동을 한다. 5. 회의 및 사교 행사에 참가한다. 6. 중대한 위기 상황에 출동한다. 조직 전체는 변화를 추진하는 조직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 변화를 창조하는 것이 경영진의 직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주 조직이 변경되면 자리를 잡기까지 수개월 동안 직원들이 지치고 의욕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 구성의 절차로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 1. 조직의 두뇌와 골격 만들기. 조직의 목적과 사명에 기초하여 뚜렷한 경영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고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세부 부서나 팀을 정해야 합니다. 2. 조직의 살 붙이기. 경영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서로 충돌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3. 조직을 움직이는 근육 붙이기. 구체적 직무를 명문화해서 설계한다. 조직은 4계층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평적 오케스트라형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각 부서의 매니저가 해야 합니다. IT는 정보 전달 방식에서의 속도나 정확도 면에서 활용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기에 이제 모든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IT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드러커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보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1. 제조나 물류의 원가, 고객 획득과 고객 유지에 필요한 원가 등의 비용. 2. 부를 창출하는 정보. 3. 비고객, 고객, 시장, 경쟁 상대, 금융 정세, 국제 정세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 이렇게 총 3가지 정보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내맡기고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IT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 책임이 있고 전문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시스템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일은 곧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영자뿐 아니라 모든 지식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인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재가 부족한 원인은 목표관리 제도에 있습니다. 드러커가 말하고자 한 목표관리란 회사의 목표에 따라 자기의 목표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일의 결과를 직접 평가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킨다라는 매니지먼트이자 곧 자기 목표관리입니다. 또한 드러커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결하는 자기 목표관리 도구로서 경영자의 편지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카드는 상사가 하는 일의 목표 내가 하는 일의 목표 내 일에 요구되는 수준의 내용에 대해 상사와 부하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부하와 상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위치와 성장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 비로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인사만큼 사원의 의욕과 직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직의 성과를 최우선으로 따져 조직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직무가 그 후보자의 강점을 살리는지 판단해야 하고 강점뿐만 아니라 성실 또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인재를 발탁하는 것만큼 입사 후에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고 조직 강화와 동료애를 진작할 만한 인물로 키워 승진 대상자로 이끌어내는 것으로 인사부의 직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기 전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우리 회사의 마케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드러커에 의하면 마케팅이란 고객이 구입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이며 고객에게 꼭 필요한 가치를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점을 이해시켜 제품이나 서비스가 스스로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케팅의 목적은 곧 판매 활동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업 재정의와 고객 분석을 결정하는 일련의 5가지의 질문을 통해 마케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와 성과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아가 드러커는 마케팅이란 고객 창조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이나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객 창조에 있다면 마케팅 또한 조직의 목적에 부합되는 고객 창조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드러커가 말하는 혁신이란 기존의 자원을 부의 창출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혁신이란 인간 생활에도 한결 더 새로운 가치나 풍요로움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또한 혁신의 강한 조직을 살리기 위해 지식근로자의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이때 드러커는 어떤 강점으로 언제까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고 회사에 제공해줄 정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강점을 살리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러커는 혁신의 강한 조직의 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 2. 두세 명의 소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한다. 3. 새로운 사업에 부단히 뛰어든다. 4. 업무 목표나 평가 기준을 만든다. 5. 경영자가 직접 보고한다. 회사의 규모와 성장은 별개입니다. 드러커는 회사의 성장이란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조직 구조나 행동의 변화 등 질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일단 고객의 지지가 규모 확장의 토대가 됩니다. 이윽고 규모 확장에 따른 수익 증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시기가 오고 그 상태가 회사의 최대 규모라고 드러커는 말합니다. 또한 드러커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직의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3가지 질문에 모든 직원이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 1. 회사에서 존중받고 있습니까? 2. 공헌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지원해 줍니까? 3. 당신의 공헌을 회사는 알고 있습니까? 회사의 규모보다는 질을 높여 고객의 지지를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영자는 회사의 성장과 규모의 최적화를 위해 더 이상 노력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나는 등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쉽게 보고 도전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러커는 글로벌 기업의 큰 특징은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각국의 본사에 복잡한 기업을 설립하여 경제적 패권을 노리는 다국적 기업과는 매니지먼트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하려면 마케팅과 혁신에 강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면에 합리적이고도 뛰어난 생산성을 갖춘 업무력,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능력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파악해야 하며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각국 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드러커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본래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정체성, 성격에 따라 규제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기업들은 정부를 불신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조직도 국제적인 시각에서 정보를 얻고 자기 조직의 상태를 제고하여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철저히 고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대착오적 정책과 규제는 버리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어야 하고 사회의 과제를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자립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드러커에 따르면
조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책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이러한 환경 파괴의 원인을 완벽에 가깝도록 없애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오늘날의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조직이 마땅히 환경관리 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이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에 따라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제품 및 활동을 개선, 폐지해야 합니다. 환경 문제는 방치할수록 대가는 커지기에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조직에서 공해 문제에 대한 대책 등 사회적 책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드러커에 의하면 경영의 사회적 책임이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간 생활, 자연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법률이나 사회적 제3자의 감시를 통해 조직의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드러커는 기업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 1. 고용 2.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처리 3. 법률 준수 4. 근로자의 인격 성장 5.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사업 6. 정부, 조직, 개인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신조 신념이 필요하며 이것이 드러커가 말하는 매니지먼트입니다. BSC란 1992년 캐프란과 노튼이 발표한 경영전략 관리 툴입니다. 하지만 이를 도입한다고 무조건 경영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BSC를 도입하고 경영상 성과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본래 도입하려던 목적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8가지 목표 영역을 맞춘 상호균형을 맞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1. 마케팅, 기존 제품과 대비한 시장 위치 설정 및 전략에 관한 목표 등 2. 혁신, 신제품의 개발 속도에 관한 목표 등 3. 인적 자원, 인재 육성 및 보유 기술 증진 및 개발에 관한 목표 등 4. 물적 자원, 필요한 설비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목표 등 5. 자금,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목표 등 6. 생산성, 사람, 물건 돈의 생산성에 관한 목표 등 7. 사회적 책임, 사회로부터의 평가 및 경영의 투명성에 관한 목표 등 8. 조건으로서의 이익, 필요 충분한 이윤의 액수 등 이러한 8가지 영역의 목표가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드러커는 매니저는 4가지 분야, 즉 투자, 인사, 혁신, 전략의 업무 상태를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며 평가 도구들은 드러커식 매니지먼트 스코어카드, 즉 매니지먼트 성과평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